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봉입니다. 자, 제가 맨날 외치던 외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I say 생명과학은 you say 박기용. 생명과학은 박기용. 생명과학은 박기용. 오케이, 좋습니다. I say 기용이, you say 오빠. 기용이 오빠. 혼자 잘 노네. 저 이렇게 놉니다, 혼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저와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군요, 제가. 머리를 쫙 스쳐가고 있습니다. 1강부터 쫙. 그리고 제 강의를 보는 수많은 전국의 수험생들 여러분들 표정부터. 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방어작용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몸에서 방어작용, 면역세포 중에 최고 NK셀, 이거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방어작용도 이제 언급을 했는지. 어쨌든 이 NK셀 뭐의 약자냐면 뭐예요, 이거? 노스코리아 셀이에요? 내추럴 킬러 셀이에요. 자연살해 세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를 잡는 아주 스나이퍼예요. 병든 세포, 그 다음에 암세포, 이것들 아주 잘 잡아냅니다. 이 NK셀이 여러분들 몸에서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활성화돼서 기능을 잘 할 때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면역력 튼튼해지고 뭐 암도 안 생기고 이러는 거래요.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NK셀, 뭐 운동도 있고 뭐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웃음이랍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과학 1등급 만점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긴 했지만, 또한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NK셀 활성화를 시켜드리지 않았나. 혼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나만 그런가요? 저는 수업할 때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딱딱한 마음으로 시험지를 바라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심리학에서 이제 많은 실험들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실험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펜을 이렇게 물고 만화책을 보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물고 만화책을 보는 경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본 그룹보다는 이렇게 물고 본 그룹이 더 재밌게 봤답니다. 같은 만화책을. 또 수학 문제도 풀 때 이렇게 한 그룹보다 이렇게 한 그룹이 좀 더 수학 문제를 잘 풀었다. 뭐 이런 실험 있습니다. 여러분들 뇌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기억합니다. 얼굴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아마도 뇌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그러니까 신경을 쓰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두려움, 불안, 긴장, 수능 시험 문제 받아볼 때 너 왜 이래? 그러니까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정작 문제 푸는 쪽에 에너지를 많이 못 쓰지 않습니까? 만점 받고 1등급 받을 수 있는 비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심리적으로 여유로워야 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수능 문제 틀리지 않고 다 만점을 받아온 이유가 여유롭게 풀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이제 막 강박, 막 이런 압박감에서 이제 풀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풀긴 풉니다만은, 풀기 싫으면 그냥 나가서 그냥 커피 한잔 하고 풀까? 이런 여유로움 속에서 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뇌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즉 웃는 표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 강의 마지막에 이제 얘기할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강의니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 시험지 받아볼 때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어색하게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되고 다 압니다. 하지만 표정만이라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딱 시험지를 바라보면 뇌는 여러분들이 웃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불안이나 두려움, 긴장, 여기에 쓸 에너지를 문제 푸는 데만 전력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잘 풀리고, 더 문제가 술술 잘 풀리고 성적도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죠.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문제? 잉크 한번 날려줘. 이래도 안 넘어와? 풀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문제가. 제 말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웃음이라는 거, 웃음 나오지 않겠지만 표정만이라도 웃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즐거워질 수 있을 겁니다.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즐거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자, 라스트 강 18강 들어갑니다. 192페이지. 생물 다양성을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물 다양성은요, 크게 유전적 다양성하고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하고요,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단원 시작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 단원의 주제는 자연보호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 이런 뜻이에요. 점점 생물들이 많이 멸종되고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죠. 유전적 다양성은요, 동종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종들인데요,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 그 같은 반 또는 같은 학급, 같은 강의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전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토끼라도 참 다양합니다. 생김새들. 우리는 비슷하게 보는데요, 그들은 또 알아보나 봐요. 그죠? 그 동종들, 동종 개체군들, 동종 개체군 내에서 그들 사이의 차이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유전적 다양성이 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환경이 쫙 바뀌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환경이 바뀌는데 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다원화돼가지고 다양성을 갖게 되는 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사회가 급변하게 될 때 거기에 또 적응하는 그런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규격화돼서 똑같은 형태로 길러지게 되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떨어질 수 있고, 아마 그럴 차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회도 유기적인 체제니까.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같은 종들, 동일한 종들 사이에서, 즉 개체군 내에서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유전적인 차이, 이걸 얘기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유리하다. 이 정도까지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 자, 이 종 다양성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그 일정한 지역 내에서, 그죠? 요건 이제 개체군 내에서고요. 요건 이제 일정 지역 내. 일정 지역이라면 특정 지역에 뭐 군집 뭐 이런 것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또는 하나의 군집을 포함하는 생태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종 다양성과 관련된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종의 수와 균등도, 균일도, 요게 종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수 어디 갔어? 종수 들어봐. 종수 손 들어봐. 종의 수입니다. 종의 수가 많으면 종 다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종 다양성과 관련된 건 바로 균일도, 균등도예요. 좀 균일한 비율로 분포해야지 우리가 종 다양성이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균일하지 않게 불균일하게 좀 분포해 있다, 그러면 종 다양성이 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종수라면, 종수가 같다면 아무래도 균일하게 분포해야 돼요. 분포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분포 비율. 자, 이것들도 우리 자료나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생태계 다양성은요, 생태계라는 것은 뭐 군집에다가 이제 무기 환경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니까, 이 무기 환경의 다양성이죠. 무기 환경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생태계 다양성은 여러 지역 두루두루, 여기는 어떤 환경, 여기는 어떤 환경, 여기는 어떤 환경, 어떤 환경의 생태계, 어떤 환경의 생태계, 어떤 환경의 생태계, 이렇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생태계 다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유전적 다양성 내용 나오죠. 유전적 다양성 내용에서 4번과
5번 있죠. 4번과 5번 묶어서 여러분들 별표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이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밑줄 쫙 쳐주시고 4번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의 급변에도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전염병이 팍 돌았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은 농작물의 품종 개량 밑줄 쫙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종 다양성 들어갑니다. 자, 지역마다 종 다양성의 차이가 나는데요. 두 번째 줄에다 밑줄 쫙 치세요.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의 비율이 고를수록 종의 수가 많고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 이런 얘기고요. 2번에다 별표 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밑줄 쫙. 자, 생태계 종 다양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 군집 내에 상당히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먹이 사슬이 좀 복잡해지겠죠. 복잡해질수록 아무래도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가 그러니까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가 잘 되고 또한 생태계가 안정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과 관련된 거. 그 군집 내에서 종의 수, 종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종의 수가 많고 균일하게 분포할수록 내가 이것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니까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가 잘 되는구나.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탐구 자료 살펴보기를 보시면은 딱 나옵니다. 딱! 가하고 나는 둘 다 종수가 4종이에요. 4종인데 가종을 보면은 A, B, C, D 종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맞뜨거나 나 지역을 보면요. 뭐 4종은 4종이지만 아니 거의 B하고 C는 한 그루고 누구한테 몰려 있어? 종 A한테 몰려 있어요. 종 A한테 몰려 있으니까 이거는 분포 비율이 고르지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 지역이 종 다양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 넘어갑니다. 193페이지에 생태계 다양성. 밑줄 쫙 사막, 초원, 삼림, 습지, 산, 호수, 강, 바다 아주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죠.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생태계 다양성이고요. 3번 동그라미 3번에다가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밑줄 쫙 쳐주시길 바랍니다. 두 생태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밑줄 쫙.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 여러분들 사막 생태계는요.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사막은. 그죠? 어딜 가나 사막이야. 환경이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지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해양 생태계, 바다와 그다음에 호수도 있네. 경포호, 산림. 와우, 산림 생태계. 동해안은요. 생태계 다양성이 너무나 버라이어티합니다. 거기 보세요. 인접한 지역입니다. 두 생태가 인접하죠. 해양 생태계, 산림 생태계가 인접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강원도 생태계.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동해안? 좋습니다. 그때는 종 다양성 증가하고 생태계 다양성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기출문제를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 193페이지 기출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가는 사막추운 산림강수지, 다양한 환경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가는 생태계 다양성. 나는 생물 종 다양성. 다는 같은 종이라도 형질이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 기억 맞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한번 웃을게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자, 어떤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다양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종 다양성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좀 떨어지고 여기는 종이 좀 풍부하고. 예를 들면은 열대 다오림 같은 데는 종 다양성이 풍부해요. 춥더라. 추운 데서는 좀 적어요. 종 다양성이 좀 떨어져요. 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눈동자 색이 다른 것은 제 눈동자 색은 어떤 색깔일까요? 감독님 확대 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확대하면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네. 검은색인데 좀 약간 진한 갈색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심심하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눈동자색이 좀 달라요. 홍채 색깔이 좀 다르다. 넘겨주세요. 194페이지 갑니다. 자, 194페이지 가시면요. 여러분들 그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물종이 다양한 경우, 그 다음에 생물종이 적은 경우 나옵니다. 잠깐만. 책으로 좀 보세요. 책으로. 빨리 책으로 좀 보세요. 생물종이 다양한 경우 수리부엉이 보세요. 수리부엉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수리부엉인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왼쪽에. 와우 서프라이즈 도요새 참새 오리 생쥐 뒤쥐 다 먹네. 야, 진짜 반찬 아주 그냥 풍요롭구나. 하지만 오른쪽 그림 보세요. 생물종이 적은. 그죠? 뒤집밖에 못 먹어. 뒤집밖에 못 먹어. 아니 메뚜기 먹으면 안 되냐? 어쨌든 왼쪽 그림은 종다양성이 큰 경우예요. 오른쪽 그림은 종다양성이 적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왼쪽이 좀 더 유지가 잘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나온 생물자원의 이용.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의식주. 직접 이용하는 것, 의식주에 이용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 옷, 생물자원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옷, 먹는 거. 여러분들 먹는 거 무생물 먹습니까? 잠깐만, 감독님 무생물 먹는 거 있나요? 다 밥상에 올라오는 거 어때요? 거의 생물자원이잖아. 세상에. 그렇구만. 우리가 지금 밥상에 올라오는 게 동물성, 식물성, 그리고 세균성? 세균성이 있나? 자, 좋습니다. 세균성 같은 게 뭐 젖산균에 의한 뭐 발효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김치 같은 거, 그죠? 젖산 발효하니까.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에 의한 술, 좋습니다. 어쨌든 식,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공을 합니다. 우리 목재들 이런 거. 여러분들 사는 집 가만히 보시고 하루를 딱 돌아봤을 때 정말 생물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의, 식, 주의 예. 의, 식, 주의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약품도 생물로부터 와요. 많은 의약품들이. 물론 이제 화학 합성해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뭐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한 항생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이라는 나무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나무에서 이제 텍솔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거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항암제로 씁니다. 방추사 같은 경우, 이런 미세소관 있죠. 방추사 형성을 억제해가지고 염색 분체 분리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세포질, 미세소관에서 이제 세포질 분열 분리되는 거, 동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 이거 분리되는 것도 이거 다 억제시키는 거. 텍솔이에요, 텍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 녀석은 바로 방추사 같은 거 억제시켜서 세포 분열 억제한다. 또는 세포질 분열. 이것도 이제 미세소관이 하는데 그것도 억제시킵니다. 좋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 또 여러분들 진통 소염제 있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좀 많이들 쓰이긴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버드나무 껍질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된 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천연, 가스, 기타 자원들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이용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이용. 이런 습지, 해안 정화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방풍링 같은 거 이런 것들 간접 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종. 여러분 지표종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특정 대기, 맑은 공기에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광자원.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 많이 어렸을 때부터 놀러 다녔을 때 어딜 갑니까? 관광지에 가죠. 어디 시내에 갑니까? 야, 우리 시내로 가만 있어봐.
시내로 관광. 아니, 시내도 갈 수 있네. 근데 자연 관광, 여기서 관광 자원은 자연, 생물 자원이 주는 겁니다. 무슨 뭐 시내 이제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데 아니라 바로 관광 자원으로 생물 자원이 이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갔죠, 여러분들. 가본 데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서 이제 뭐 갯벌에서 이제 뭐 머드팩 하고 수영도 하고 해수욕장 가서 그죠? 휴양림도 하고 휴양림에서 쉬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자, 그게 우리들의 교재 194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19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런 생물 다양성 있지 않습니까? 이 생물 다양성을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생물 다양성이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요. 이거 또 감소 원인이 있어요.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또 감소된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좀 긴장된 상황이네요. 자, 그럼 그런 감소의 원인이 또 뭐가 있는가? 라는 게 바로 또 1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서식지를 파괴하면, 아니 생물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참 난감하죠. 그래프 봐주세요. 195페이지의 그래프 보세요. 서식지가 줄어들수록 X축입니다. X축.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그래프 이해 가셨습니까? 예, 서식지 보존되는 면적인데요. 그게 점점점 줄어들수록 살아남은 종의 비율, 그죠? 처음에 있던 것에 대한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으로는요, 서식지 단편화가 있어요. 서식지 단편화. 자, 서식지 단편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빔이 있는데 왜 제가 지금 자, 이거는 서식지가 이제 점점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을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요, 막 뭐 짓고 막 하니까 결국은 보존되는 생물들이 살아야 되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생물종이 이렇게 한 90% 줄어들다가 여기까지 남으면 그냥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편화는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생물들은 이 가장자리에서 좀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 인간들하고 같이 살 녀석들은 이미 내려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고양이나 개는. 하지만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깊은 산속 이런 데 사는 거예요. 네? 깊은 산속. 예를 들면은 깊은 산속 옹달샘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민가 주변에 옹달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람쥐가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다람쥐가 여기. 알겠습니까? 여기서 삽니다. 다람쥐. 알겠습니까? 여기서 삽니다. 죄송.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민가들, 인간들,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시끄럽고 막 떠들고 막 학교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차도 막 다니고 빵 하고 다니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절개해 버렸어. 단편을 해가지고 철도가 KTX. 빵! 옛날에는 칙폭 기차 끌려 오박살이 아기 잘도 잘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칙폭이 아니야. 칙폭폭 이게 아니야. 옛날 얘기야 이제. 야, 기차가 칙칙폭폭 한다. 추억의 소리군. 지금 어때? 빵! 좋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래.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여긴 도로야, 도로. 도로. 자동차들도 요새 신나게 달리죠. 신나게 달립니다. 자동차는 또 어떻게 돼? 뿡! 그러니까 어머 무서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살 수 있는 면적. 그냥 도로하고 철도만 낸 것뿐인데 실제로 거의 얼마예요? 거의 어바웃 절반에 가까운. 그죠?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 이제 이산가족, 옛날에 뭐 헤어졌던 이산가족도 있고
먹이가 이쪽이 더 풍부해. 일로 와. 그럼 만나러 가려다 알았어. 그러다 갈게 하다가 우왕 로드킬도 당하고. 이거 이런 식 아닙니까 이거? 정말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먹이가 부족해지면 자꾸 이제 내려오게 되죠. 민가 있는 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야생동물이 출몰한다. 그런 건 점점 살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자연 보호. 이 사자성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연 보호. 자연 보호. 그래서 이거 지금 해결책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터널을 뚫는다든가 생태 통로를 이렇게 건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종의 다양성 감소 원인이에요. 지금 줄어드는 원인. 불법 포획 및 남획. 아니 무차별적으로 잡게 되면요, 그 종이 멸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종 다양성이 줄어들면 생태계 평형의 파괴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차별적으로 불법 포획을 한다든가, 불법 포획이에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잡는 걸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과 이제 기후 변화 뭐 이런 거.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인간이 유발하는 경우도, 인간이 유발을 많이 하죠. 환경 오염.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건 이제 자연재해에 속하는 거죠. 자연재해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외래종이 또 이제 유입되면요, 생태계 평형이 또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이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래종이 유입돼서. 예를 들면 이제 커다란 쥐, 뉴토리아가 막 우리 농작물도 막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죠. 그러면 다른 생물들이 살 곳이 점점 줄어든다. 먹이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붉은 귀 거북 뭐 이런 녀석들, 그죠? 물 속에는 뭐 블루길, 베스 이런 애들이 그냥 어린 물고기까지 다 먹으니까 그 종이 점점 씨가 말라요. 그럼 종 다양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블루길 똑바로 해놓어. 가시박, 뉴토리아, 큰잎 우럭, 이제 베스라고도 합니다. 블루길, 베스, 좋습니다. 돼지풀 이런 것들 외래종의 유입에 의해서 우리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고 종 다양성이 감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그 종 다양성의 감소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해결책, 그죠? 네.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해놨는지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해결책이 나오게 되죠. 요거 파괴하지 말고 보호하자 나옵니까? 생태 통로 설치하자, 요거에 대한 거 맞습니까? 포획, 남획, 불법 포획, 남획하지 않게 좀 보호구역 설정하자 나옵니까? 이런 환경오염이나 기후 변화 이거 심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 따뜻해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겠죠. 먼저 사람들의 윤리 의식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 등을 통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종자은행을 통해서 종을 보존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96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발전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속 가능한 발전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뭐래 하면요, 여러분들도 만족하고요, 다음 세대도 만족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다에 있는 거 막 잡아먹으면 씨가 말라요. 그럼 여러분들 후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먹을 게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물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도 없어. 이용할 나무, 생물 자원, 먹을 물고기도 없고. 안 되겠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만족해야 되고요, 현 세대도 만족하면서 다음 세대도 만족하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사이언스 디저트는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했습니다. 지난 강의에 설명했고, 우리들의 교재 이제 190. 자, 이제 197페이지를 한번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점 수능 테스트. 자, 여기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나오네요. 생태계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생태계 다양성은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 다양한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생태계 다양한 정도입니다. 즉 무기 환경이 얼마나 다양하느냐에 따라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냐. 말 쉽죠?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에는 생물은 동물, 식물, 세균, 분해자도 있습니다. 동물은 소비자, 식물은 생산자, 세균은 분해자. 그러니까 세균 빼면 세균이 섭섭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니은 보기. 이건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 나왔던 보기인데 많이들 틀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 동물, 식물, 그다음에 분해자인 세균들 이런 것들도 있다. 아시겠죠? 여러 생물들이 다양합니다. 니은 틀렸고 이건 아시아 무당벌레 반전 무늬가 개체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무당벌레 보면요, 무당벌레 이렇게 잡아 보셨나요? 무당벌레는 익충입니다. 좋은 곤충이니까 죽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잡아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귀엽다고 쓰담 이렇게 쓰담 한번 해주시고 다시 날려보내세요. 근데 잡을 때마다 좀 약간씩 개체 차이가 있죠.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서식 면적이 동일한 미줄 조합. 서식 면적이 동일한. 자, 서식 면적이 동일한. 서식 면적이 동일한. 이렇게 갑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15개체네요. 15개체인데 기억에서 가의 A부터 D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종은 누구냐라고 나오네요. A부터 D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종은 당연히 일정한 면적, 그죠? 동일한 서식 면적이 동일한 거니까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얘죠. 얘 개체수가 많으면 당연히 밀도가 가장 높은 종이죠. 기억받고 나에서도 그러네. 여기서도 그죠? 밀도가 가장 높네. 가나 나나 A가 가장 밀도가 높네요. 니은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 종의 수는 내종 맞고, 종의 비율은 기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가가 더 종 다양성이 큽니다. 나보다. 내종이지만 분포 비율이 골고루 분포하지 않습니까? 퍼센테이지 비슷하게. 하지만 얘는 압도적으로 얘가 많고 얘는 너무 적고 분포 비율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종 다양성 떨어집니다. 가에 비해서.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종 다양성이 더 크니까, 그쵸? 아무래도 생태계 평형 유지가 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생물들이 먹이 그물을 다양하게 복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197페이지 3번. 197페이지 3번. 3번은 어느 지역 X에서 산불이 난 후 시간의 결과 B줄 쫙 산불이 난 후 시간에 따른 결과예요. 산불이 난 후. 1년일 땐 초본, 즉 풀들이 많았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풀들은 많지 않고 목본류. 목본이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목재, 나무. 그러니까 풀에서 목재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천이가 일어났구나라는 겁니다. 천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초본류에서 이제 관목림 또는 뭐 양수림 뭐 이런 식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2차 천입니다, 이건. 2차 천이에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토양 속 유기물과 수분의 양은 자료 해석입니다. 유기물 양 증가하고 있죠. 수분도 증가하고 있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식물의 종 다양성은 처음에는 1년일 땐 8종. 그죠? 5년이 지나니까 13종. 6종하고 7종하고 합치니까 13종.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니까 와우, 서프라이즈 20종까지 가네. 네, 좋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어머. 내가 이거 있었는데 왜? 네, 4번을 봐 주세요. 4번을 봐 주시면요. 커피나무가 음지에서 자랄 때하고 양지에서 자랄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음지에서 자랄 때하고 양지에서 자랄 때. 자,
가에서 군집의 층상 구조가 나타난다. 그죠? 뭐 층상 구조라는 건 이거죠. 아교목층, 교목층, 아교목층. 그 다음에 관목층, 초본층, 지표층, 지중층.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군집의 층상 구조라는 게 있어요. 군집의 층상 구조. 제일 키 큰 나무, 교목층, 그 다음에 키 작은, 조금 작은 거, 아교목층, 그 다음에 더 작은 2m 미만, 관목층, 그 다음에 초본층, 그 다음에 지표층, 그 다음에 지중층. 이런 게 바로 층상 구조라는 겁니다. 층. 주로 이제 빛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가에서 군집의 층상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층상 구조가 좀 더 발달한 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니은 생물종 다양성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 아니죠. 종 다양성은 여긴 커피나무 투성이네. 한 종만 있네. 한 종. 한 종이 어디 갔어? 한 종이. 한 종? 예. 자, 한 종만 있네. 하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종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종수대로 봐. 종수가 더 큰 녀석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생물종 다양성은 가보다 나에서 높은 게 아니라 나보다 가에서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가는 커피나무를 음지에서 재배할 때 나타나는 군집의 생태 분포다. 문제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밑줄 쳤겠죠? 당연히 쳐주세요. 가오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음지와 양지에서 커피나무를 재배할 때 밑줄 쫙. 서로 다른 지역의 음지와 양지에서 음지 숲속이니까 음지가 되겠죠. 음지와 양지에서 커피나무를 재배할 때입니다. 네. 자, 5번 보니까 198페이지 5번 보니까 또 이미 써먹은 또 개그를 재활용하고 싶네. 써먹은 개그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넌센스 퀴즈예요. 그냥 여러분들 욕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귀요미 욕 좀 하는데 EBS 강의에서는 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허용되는 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야. 해수욕이죠.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 뭐야. 그러면서 또 이제 재활용하는 거. 가장 세상에서 야한 야채는 바로 뭐냐. 버섯이다 이런 얘기지. 버섯. 그게 5번에 나왔길래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자, 버섯을 재배하는 거다. 5번의 가바 같은 경우는요. 의식주. 버섯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자연휴양림.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 관광하러 좀 쉬러 가는 거죠. 관광지죠. 관광지. 자, 기억 보시면은 도로건설에 의한 목재 서식지 단편화가 진행될수록 여러분들 서식지 단편화는 종 다양성을 증가시킵니까? 아니면 감소시킵니까? 감소시키죠. 목재의 종류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은 생물 자원 인간에게 사회적, 심미적 가치 미주적, 사회적, 심미적, 즉 마음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와우, 와우, 서프라이즈, what a 뜨아! 이런 곳이 있었어? 관광 자원입니다. 자, 가보다 나가죠. 오케이, 관광 자원 됐죠? 설마 가를 보고 무슨 우리가 목재를 이용한 버섯 재배를 보고 와우, 원더풀 이러진 않겠죠. 자, 디귿 가하나는 모든 생물자원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해. 아닙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좋습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은 버섯. 이게 되겠고요. 나는 관광 자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 뭐 빔이 있어요. 빔이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 계속 풀어 드리는 건데 요거 대화 나누는 거 이런 것까지 빔으로 뭐 이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6번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6번은 뭐 기억 보기 같은 경우 상당히 쉬워요. 그죠? 27과 65 사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개체수 뭐 감소해야 되는 거고 증가하면 안 되고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서식지 면적 일종의 그 환경 저항인 거 아시죠? 동일한 개체수들이 막 증가하다가 환경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아니 그 환경 저항의 그 공간이 부족해져. 즉 서식지가 부족해지면 경쟁은 더 심화되고 살기 정말 빡빡하겠네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더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하고 요만큼을 비교했을 때 얘는 자 요렇게 됐다 치면은요, 얘는 요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이 이쪽이 좀 더 크겠죠. 이쪽이 넓으니까. 하지만 얘는 서식지가 좀 많이 파괴돼 가지고 줄어들게 되면 환경 수용력이 좀 줄어들겠죠. 이런 거. 좋습니다. 예. 7번은 요거 대화들 나눈 거 한번 들어볼까요? 몰래? 우리나라의 서식지에서 생태계를 결합시키려니까 헐거가 대적할. 예, 예. 맞았어. 야생동물이 훌륭하니까 나으리 먹이 사슬였죠. 너도 맞았어. 화학 기련의 생활하수가 수중 생태계에 유입돼서 적존상이 나타날 수 있어. 여학생이야? 다 맞았어. 가나다 다 맞았어. 됐어. 훌륭해. 내가 칭찬해줄게. 쓰담. 기억은 생물종 다양성의 증가보다는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짓하면은 요거 변화를 일으켜서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가는 매래종의 도입을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디 있어요? 가는 외래 생물 맞습니다. 가부터 다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 균형이 깨진 사례는 화학 비료나 생활하수. 부영양화 일으킬 수 있어요. 저기다 부영양화 그 다음에 적조현상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많이 유입되면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제가 이미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자세히.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의 교재 198페이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해석을 통해서 풀어봐 주시면 되겠고, 우리들의 교재 199페이지 2번 들어갈게요. 식물 종 다양성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 지금 종 A, B, C, D 4종이 있고 요것도 다 비슷하게 보여. 책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4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는 숫자가 분포 비율이 나보다 고르네요. 여기는 뭐야 이거 항구로 있는 녀석들도 있고 막 그래. 하여간 좋습니다. 좀 균일도 또는 균등도에서는 얘가 앞섭니다. 4종 종수는 똑같지만 이쪽이 좀 더 분포 비율이 고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종 다양성은 여기가 높습니다. 기억 틀렸고, 두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의 종수는 같고요. 전체 식물의 개체수는 지금 세 보면 아십니다. 전부 다 20에서 D는 세면 돼요. 그냥 세면 돼. 여기는 3개. 여기는 이거 하나인가요? 네. 자, 라스트 씬입니다. 우리들의 교재 200페이지의 라스트 씬. 자, 요거는요. A, B, C, D, E 전, 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따져줄 수 있어요. 몇 개야? 분할 전에는. 이렇게 분할하기 전에는 종 A 몇 개야? 10하고 20 사이니까 15, 15. 하지만 후는 어떻게 됐어? 후는 A는 어떻게 됐어? 열열이 뭐? 기웅이빠 열열이 3호? 아니야. 열열이 3호? 아니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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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그러면 지금 여긴 빵이네. D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 75야? 이건 얼마야? 40이야? 75, 40 이렇게 되네. 자, 그럼 기억. 내부 면적분의 가장자리 면적의 값은 분할 전부 다 분할호가 크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할이 되잖아요. 분할이 되면 이 가장자리 면적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가장자리 면적은 증가해요. 위에 거는. 그죠? 하지만 이 내부 면적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분할 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자리 면적은 증가하고 내부 면적은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니은. 분할 후 생물 종의 수와 개체수가 모두 감소한다. 이거 제가 따져줬어요. 생물 종의 종수는 5종에서 하나, 둘, 셋, 4종이 되는 거죠. 맞죠? 4종. 그래서 5종에서 4종 종수 줄었고 개체수도 75에서 40으로 줄었습니다. 맞고. 디귿. 분할점과 분할 후 종 A의 상대 밀도. 종 A의 상대 밀도요. 예, 75분의 15 곱하기 10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0분의 10 곱하기 100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상대 밀도야. 알겠습니까? 네. 계산해 보세요. 75분의 15 곱하기 100 하고 40분의 10 곱하기 100 하시면 누가 나오는지, 누가 맞나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수능 연계 교재 첫 수능 특강 교재를 끝냈습니다. 오 마이 갓. 박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의 박수와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하도 이공계를 많이 기피하는 학생들 때문에 2007년도에 쓴 글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쓴 글인데 지금 이제 아직 EBS 공지사항이 남아 있어요. EBS 여러분들 제 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남아 있는데 현재 글쎄요, 아직은 시작일 단계인지도 모르지만 이공계가 다시 좀 살아난다라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의 신기는 뭐 수능도 예측하고 예언하는 그 정도에서 이제 이공계의 또 부활까지 예측한 게 아닌가 라는 또 이런 또 뿌듯함. 여러분들 반드시 옵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공계의 붐은 다시 옵니다. 여러분들 물론 사명감과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의치학 계열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공 계열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여러분들 이과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학 가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잘 해내시고 그리고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 아주 훌륭한 분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부가 설령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극복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절대 좌절하거나 여기서 난 안 돼 이런 생각 하실 틈이 없습니다. 도전하시고 부딪히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능에서 1등급 만점 대박 나실 겁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